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9월입니다. 9월 1일. 9월은 결실의 계절, 네, 추수의 계절, 수확의 계절. 제발 좀, 네, 비나이다. 제발 좀 잘 되기를, 네, 꼭 빌겠습니다. 9월 달에는 우리, 그동안 좀 힘들었었던 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풍성한 수익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날의 출발을 종목 진단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관들이 8월 달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셀트리온 그리고 기아, 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자, 지금 보니까 바이오하고 자동차만 샀네요. 네, 기관 외국인들이.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얘네들 어쩌다 이렇게 됐어? 네, 반도체가 어쩌다 이렇게 들이밀렸지? 지금 보니까 주도주 섹터는 다 나왔어요. 왜냐면 배터리 쪽은 이제 주도주 섹터에서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바이오,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네, 이 반도체 이렇게 다 잡혀 있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건 이제 조선 섹터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조선은 아직 시가총액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네, 주도 섹터로 보기 좀 어렵죠. 자,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등치만 본다면은 반도체가 사실은 제일 큰 주도주,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이 바이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쟁쟁하네요. 자,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셀트리온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셀트리온 주가는 요즘에 잠잠하다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추이 자체도요, 잘 진행되고 있고요. 아, 요거 봐야 되겠죠? 잠깐만요. 여기 해놨는데, 네, 셀트리온, 네. 요거 자꾸 네, 종목 이름. 네, 나오니까 괜찮아요?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네, 일단은 저도 확인해 봤는데,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한번 볼게 좀 불편하고 잘 안 보이더라도, 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지 뭐. 그죠? 자, 지금 일단 추이를 보면 이렇게 돌아서서 나가는 위치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라고 판단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뭐 문제시 삼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 오히려 매수를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셀트리온이라는 것은요,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부분에서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을 자기가 또 만들었어. 근데 다른 그 제약바이오나 이런 쪽하고는 좀 다르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그 다른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돈을 못 벌고 뭐 저거 그 어제 말씀드렸던 거 그 뭐예요? 네, HLB. 이런 거는 지금 적자잖아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은 적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적자가 아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나쁘지가 않아요. 제약바이오라고 해서 모두 다 싫어하는 게, 유한양행도 지금 적자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본다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안정성을 같이 겸비해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인데 그냥 신약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올라간 종목은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를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적자가 나오더라도 조금씩 네, 회복이 되는, 뭐, 물론 이제 뭐, 알테오젠이나 HLB도 적자가 축소되거나 이런 모습이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 흑자 전환, 이런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사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럼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뭐, 이 합병에 대한 부분이 이제 코스닥에 있는 거, 셀트리온 제약이죠. 요거 끌어다가 땡겨오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서 더 잘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근데 딱히 지금 셀트리온 쪽에서는 뭔가 대단한 그런 포인트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고, 나쁘지 않으니까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슬슬 올라왔었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실제적으로도 보면은 그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죠? 네. 한 20% 정도 올랐으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요, 뭐 기업 내용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팔 이유가 없어요. 가져오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그런 분들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 박스권 포지션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래쪽 라인대와 위쪽 라인대가 지금 잘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19만원 이쪽 넘어가면서 박스권 상단을 이제 돌파해서 넘어가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지난 8월 5일에는 서킷 브레이커였기 때문에 주가 떨었다. 그거 부분 다 회복했죠. 19만 5천원대 지지선 나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0만원 아래쪽이라면은 매수 포인트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홀딩, 그 다음에 20만원 정도 시점에서 지지선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만 5천원 정도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다. 그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이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뭐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은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흐름은 일단 우상향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아 볼게요. 기아.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 기아.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부분에서 배당이 제법 있죠. 네, 현대차보다 배당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많이 올랐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차트상에서는요, 자동차 종목군들이 한 번씩 떨어지고 나서 지금 지지선을 만들고 재반등을 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서킷을 만나가지고 주가가 크게 한번 내려갔던 부분이고 10만원대 이상에서 지지선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요거 자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 시즌 다가오면 이제 기아는 기말 배당 기업이기 때문에 배당과 같은 부분에서는 더 기대감이 커요.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 밸류나 이런 부분에서 배당을 뭐 어느 정도 확정 지어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기아 역시도 네,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는 괜찮은데요 라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하는 포인트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래쪽 지지가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홀딩만 잘 하시면 되는데 데드 크로스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지지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가더라도 단기적으로 11만 5천원대에 막힐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11만원대부터도 벌써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이거는 뭐 일시적인 부분일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내일 상황 보면 내일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단기적 상승은 11만 5천원까지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 또 단기적 빠르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이격을 충분히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정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아 같은 경우를 볼 때는 회사가 나쁘지 않아. 그리고 배당도 괜찮아. 그러면 지금 나는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됐을 때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나쁜 선택이 아니고 나는 그냥 계속 가져가면 안 돼요? 나쁜 선택 아닙니다. 좋아요. 좋은 선택인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차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돌파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아 같은 경우가 11만 5천원대에서 이평선 잡아놓고 이 이평선의 포지션이 지금 이 라인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 가지고요 지금 11만 5천원 근처에 붙어버렸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두말 없이 매수 의견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것 같은데 지금은 애매해요. 이 이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올라가면 떨어지고요. 천천히 올라가면 재미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없는 분들은 매수를 뭐 10만원 정도, 10만원은 너무 좀 비싸겠죠? 한 10만 4천원, 10만 3천원 요 정도 구간 한번 노려보시는 건 괜찮아 보이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괜찮은데 지금 당장의 매력도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뭔가 호재성 재료가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그렇게 보시고 뭐 신규 접근도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단기적인 변동 구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미가 지금 당장은 없을 수도 있다. 네, 그 부분 체크하시고 점진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 체크하세요. 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황제주냐 아니냐, 이 100만원 넘으면 황제주라고 부른대요. 근데 100만원을 그때 한번 찍고 내려가가지고 아주 그냥 애가 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애가 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격은 벌려놨지. 네. 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100만원이라는 수치에서의 저항대도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근데 결론적으로 본다라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는 수치에서는 한번 넘겨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넘겼다 그러면
그러면은 뭔가가 매수가 또 유입이 돼서 달라붙어서 더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일단 100만원 넘겨서 더 가는 거 보여준 다음에 조정이 들어와도 들어올 것 같다는 얘기죠. 100만원 못 가고 조정 들으면 굉장히 이게 아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저의 그냥 생각이긴 합니다. 네,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딱 근접해 있는 거, 우리가 리포트 같은 거 볼 때도 목표주가 10만원이다. 지금 9만원인데요. 목표주가 10만원이다. 그럼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게 돌파해버려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안착시켜준 모습을 한번 보여줄 것 같다. 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보다는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신에 많이 오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격도 벌려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흐름 자체가 지금 이제 100만원 넘겨서 막 간다. 이게 지금 바이오 쪽에 붐이 붙어서 그런 내용이긴 한데 바이오 쪽에도 지금 비투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된다라면 약간의 그런 수급 분산이나 그런 걸 통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돌파에 안착을 시켜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체크하셔야 되겠죠. 경고점 근처이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격도만 좁혀졌다라면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 요거는 조금 들어가서 조정을 한번 받을 수도 있다는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만 더 보세요. 100만원 넘기는 거 일단 확인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조정은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만원 보려고 해서 기다렸더니 조정 들어간다. 94만원 아래쪽부터는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흐름상에서는요. 이 정도 흐름 포인트 가지고는 그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긴 한데 단기적 포인트에서는 이제 94만원 이탈하게 되면 조금 애매할 수 있죠. 네, 왜냐면 이게 100만원 넘어가면 이제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주 사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뭐 그런 모습이 여러 가지 나타나죠. 그래서 100만원짜리 주식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뭐 액면 분할을 하든 뭘 하든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단기적 관점에서는 사실적으로 조금은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94만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서 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 두 번째는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매수 의견은 아닙니다. 매수하실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94만원 지지선 보면서 대응하시면 된다. 이 얘기고요. 100만원은 한번 넘겨줄 것 같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현대차 쪽 넘어가서 보시면 현대차는 지금 잘 못 가는 이유는 저항대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61선간의 저항. 근데 이격이 좁혀졌죠? 아까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가요? 네, 어떤 종목이었죠? 네. 아까 전이 아닌가요? 뭐 하여튼 아까 이제 기아 그죠? 기아. 네, 기아 볼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요 구간이 위쪽으로 이렇게 달라붙어서 여기 밑에 10만원 정도 있는 이평선 요 달라붙은 구간이 위로 달라붙어 11만원 5천원 근처에 와 있으면 저는 매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매수가 아니다 이 얘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26만 5천원대 넘어가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조율하고 있을 건데 제 생각에는 넘길 수 있습니다. 이거 가까이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고요.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 넘어갈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리들은 만약에 내가 월요일날 내일 딱 봤는데 25만원 정도 수준의 가격이 있다. 그럼 사셔도 됩니다. 매수 의견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등 포인트가 연결돼서 넘어갈 때는 수익권이 더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돌파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는 보유 관점 그대로 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매수 의견도 괜찮습니다. 상승을 앞두고는 돌파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 매수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선주 있죠, 우선주. 이웃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선 제가 17만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네,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는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이격을 좀 좁히거나 또는 지지선을 어디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 매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차 이웃비를 사느냐, 현대차를 사느냐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서는 뭘 선택하냐면 현대차를 사셔야 됩니다. 자, 근데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저는 현대차 살 거라면 우선주를 사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저항대 막 돌파해서 넘어가서 이 상승이 열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현대차
우선주는, 현대차는 본주는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 자, 이런 부분에 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 라인 때 이 저항과의 어떤 이격, 간격,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현대차는 지금 EUP보다 매수 포인트가 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이제는 현대차를 사야 되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은 네 25만원 정도 수준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네, 8월 달에 외국인들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팔아먹은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를 도대체 8월 달에 얼마나 팔아먹었을까요? 기관들도 팔긴 했는데 기관들은 네 뭐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번에 팔아먹은 게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기관들도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등이에요. 매도에서. 네, 지금 이게 13조인가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3천억이군요. 삼성전자를 1조 3천억 기관이 8월 한 달 동안에 팔아먹었고요. 외국인들은 무려 2조 원을 팔아먹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만요. 물론 그동안 들어온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 빠진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만 네, 가장 많이 팔아먹었어요. 그 하이닉스는 네, 9천억 네, 정도 팔아먹었고요. 네, 기관 쪽도 하이닉스 팔아먹었는데 이건 300억 정도. 네. 3천억이군요. 3천억 정도 팔아먹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고 기관이 가장 많이 판 게 삼성전자. 그러니까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살 수밖에 없었겠죠. 자, 요 상태. 이 8월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폭락을 하니까 떨어져서 매수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요날 매수를 못 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뭐 매수가 들어가면 좋았겠지만 요날 매수가 못 들어갔을 거고 위쪽에서 더 올라갈 때 매수가 들어가신 분들 왜 최고가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매수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가 이제 8만 2, 3천원대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8만원 정도 찍을 때 요때 또 매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된통 물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자 8만원대 매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서킷이 나올 줄 몰랐으니까. 네, 근데 여기 지금 그 8월 한 중반 정도 있는 시점에서 올라온 이 저항대 이 구간은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는 위치죠. 왜냐면 저항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받고 들어가거든요. 조정 받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엔비디아 이슈까지 떨어지니까 주가 더 한번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하락이 나타났을 때 약간의 혼란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삼성전자에 물리는 것은 네 저는 전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이상을 챙겨주는 것이 삼성전자거든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장의 방향성 거기에 영향을 거의 25% 이상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즉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시장이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내려가면 시장이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상승한다 쪽에 베팅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요. 네, 시장이 상승하는 쪽에 베팅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를 매수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고 뭐 사실은 삼성전자에는 악재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얼마 전에 뭐 노조 이야기 나오고 그랬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뭐 크게 삼성전자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이런 외국인 매도들은 일시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팩트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그래서 죽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일단 엔비디아한테 휘둘리는 그런 형태의 영향력을 좀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그런 정도 감은 아니란 말이죠.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종목인데 이게 참 한계적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는 8만원대 저항을 얹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까지는 없어요. 또 떨어지니까 뭐 계속 산다 그러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이제는 8만원대 넘어가면서부터 매수를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는 포인트가 위쪽으로 좀 올라서주면 좋겠죠. 77,000원 이 정도 올라가면 최소한 그때 사시더라도 지금 라인 때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전저점을 건드릴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반등 나갈지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상승 포인트가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8월 달에는 일단 비정상적인 매도가 좀 많았다고 판단한다라면 이 부분들은 이제 9월 달이 됐을 때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엔비디아는 그거 이상의 호재가 나올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네, 성장성 좋고 앞으로도 더 좋다고 하는데 더 이상 뭐가 문제겠습니까? 주가가 단순하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좀 정도가 심했기 때문에 차익 매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거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부분들 그런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기업이 얼마만큼 잘 움직일 것인가, 앞으로 성장이 얼마만큼 할 것인가, 돈을 얼마나 잘 벌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네, 거기에서 이렇게 휘둘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일시적인 매도가 아닐까 생각되니까요.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매수 의견은 없습니다. 매수하실 만한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 일단 좀 참고 기다리셨다가요. 주가가 올라와서 77,000원이든 아니면 80,000원을 돌파하든 이런 모양새가 나타났을 때 대응하시면 되겠고, 나는 둘 다 사고 싶다 그러면은 쪼개가지고 조금씩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시장이 뭐 3,000포인트로 가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3,000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장과 연결해서 같이 봐주시면 된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강력하게 홀딩이죠. 네, 홀딩 하시면 되고, 아마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빚내서 들어왔는데 손실나고 있다, 다른 쪽 막 삐까뻔쩍 올라간다 그러면 팔고 싶겠죠. 네, 그런 부분들 나타날 수 있으니까 뭐 B2여도 사실은 뭐 반대 매매를 삼성전자로 당할 일은 없으니까요. 그냥 여유 있게들 좀 보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위 1비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에요.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하이닉스 볼게요.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뭐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떨어진다 어쩐다, 뭐 이건 엔비디아의 연결고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조금 애매한 구간에 돌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올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너무 빠르게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매수하시면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 많이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서킷 때 한번 매수했었고, 주가 올라갈 때 또 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떨어져서 이번에는 아직은 사고 있는 내용은 아닌데 아직 매수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그냥 올라간다면 저는 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따라가면서 매수하는 전략은 세우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올라올 때 사시면 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매수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네, 아예 뭐 푹 담가버리면 그때 매수를 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여기 서킷 브레이커 때 매수한 거 말고는 새롭게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추세적인 어떤 부분을 본다면 여기서부터 친다고 하더라도, 지난 10월 달부터 추세를 긋는다 하더라도 지금 라인대가 적당한 라인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또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요거는 이제 포지션이 대대로 완전 전환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 흐름들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는 실적이나 뭐 전망치 이런 것들이 부담되기 전혀 없거든요.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였고, 네, TSMC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쪽으로 저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직은 매도 의견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요. 네. 근데 단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 분명히 해드렸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건데, 저는 여기서 팔고, 그때 여기 시점이 이제 24만원 넘어갈 때가 이제 제가 한참 이제 이 단기 상승에 대한 조정일 얘기해 드릴 때였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조정을 감안하고 보유하겠다. 왜? 장기적으로 지금 여기가 멈추는 위치가 아니라 지나가는 여정지 같은, 그냥 뭐랄까 휴게소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추세가 계속 지지가 되고 반등을 연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뭐 실적, 그 다음에 업황, 그 다음에 전망치, 뭐 등등등, 뭐 가격대 이런 거 다 고려해봐도 매도할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홀딩 전략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괜히 이제 이건 변동성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네 가격이 쌀 때만 공략하시는 것을 꼭 권장합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있을 때 사지 마시고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도 됩니다. 이제 하이닉스 20만원대 이상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셔도 충분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렇게들 가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지니까 매수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상당 구간 잡혀 있다가 네 물량을 털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을 때는 항상 어느 정도 내가 감안할 수 있는지 그 여부도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반도체가 뭐 죽는다 어쩐다 말은 많지만 사실 반도체가 죽으면 시장이 죽습니다. 시장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이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 반도체는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반도체에 대한 걱정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네, 그렇구나. 조정이 좀 들어오는구나. 다시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뭐, 반도체에 대해서 말들 많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이닉스는 홀딩 전략입니다. 대신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7,000원대부터는 뭐 매수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이닉스는 매수 의견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6개네요. 셀트리온, 기아,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알아봤고요. 얘네들이 이제 주도주 업종이에요. 지금 보면은 자동차도 포함되어 있고,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까지 포함돼서 얘네가 주도주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HLB, 그 다음에 알테오제는 진단 안 드렸지만, 걔네들은 코스닥의 주도주. 코스닥에서는 아직 배터리가 주도주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배터리가 주도주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쪽으로 보시는 게 일단 맞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종목군들 위주로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얘네들이 시장의 어떤 포지션을 결정한다는 거, 그리고 그게 주도주라는 거,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즐거운 휴일 마저 보내시고요. 내일 9월의 첫 출발을 무료방송 있잖아요. 내일 아침 9시 무료방송에서 한번 신차게 열어보면 좋겠네요. 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